종북이라는 말을 보수가 한 말이 아니라고 제도권에서 처음 얘기한 사람은 뭐 누가 처음 얘기했냐라는 건 맞지만 제도권에서 처음 얘기한 사람은 이분이야. 제도권에서 진보 내부에서 종북주의자들하고 진보정당 같이 못하겠다고 했었던 조승수 의원이었다고. 이 조승수 의원이 종북이란 말을 제도권에 처음으로 하신 얘기라고. 다시 얘기할게요. 정의당 내 이세력, 종북주의자들에 대해서 선을 긋는 이세력하고 한 번은 보수가 연합을 할 필요가 있어. 보수가 독자적인 힘으로 종북 세력을 이길 수 있다면, 근데 보수가 종북 얘기하면 틀딱 냄새 나는데, 틀딱 소리 드는데, 진보에서 종북 얘기하면 용감한 사람이 되거든. 보수가 종북이란 얘기를 하면 프레임, 틀딱 이런 얘기로 보이는데, 진보가 종북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용기 있는 자처럼 보인단 말이지. 힘을 합칠 땐 합쳐야 그게 정치예요. 유능한 거고. 영국하고 프랑스랑 100년 동안 전쟁을 하고 300년 동안 으르렁거렸어도 독일이 기어오르니까 동맹을 하고 같이 싸우잖아. 그게 정치라니까. 그리고 보세요. 종북과 다른 진보가 민주당이었는데 종북 세력과 다른 세력, 다른 정치 세력이 민주당이었는데 민주당이 종북한테 먹혔잖아. 그리고 나 같은 인간들 다 뭐 내 발로 나왔지만 거의 사실상 쫓겨난 거지. 나 같은 인간 다 쫓아내고 종북 아닌 진보 세력이 민주당이었는데 민주당이 종북 세력이 됐고 정의당 내에 종북 아닌 진보가 정의당 내에서 조금 있는 거 아니야. 그 사람들이 주류가 돼서 진보판에서 종북을 다 몰아내라고. 보수랑 동맹을 해서라도. 그게 시대 정신이야. 이 시대의 정신은 좌파 우파 합쳐서 종북 세력을 몰아내는 거고, 저 새끼들이 종북이야라는 건 우파들이 아니라 좌파들이 얘기를 해달라고. 누구처럼? 이분처럼. 그러고 난 다음에 병아야. 그러고 난 다음에 PC주의 뭐 그러면 진보는 또 진보대로 가고 보수는 보수. 서로 그때 가서 뭐 PC주의니 뭐니 그거를 갈등을 하고 뭐건 그 다음 얘기고, 일단 대한민국에서는 이 시대에는 종북 먼저 쓸어버려야 좌우의 대립이 더 의미가 있어져. 적과 동지는 계속 이동하는 겁니다. 여러분 2차 세계대전 때 소련과 미국은 뭐였다? 2차 세계대전 때 소련과 미국은 동맹이었다. 그러다가 서로 으르렁거렸다. 공산주의 형제국가 중국과 소련은 양쪽에서 20세기 최대 병력이, 그쵸. 그러니까 양쪽 대치한 거로는 최대 병력이지. 140만 병력이 그치? 전쟁이 터졌을 때는 우당탕하고 몇백만이 막 붙었지만은 서로 전쟁 안 한 상태에서 대치한 거로는 그게 최고지? 중국, 소련, 국경 분쟁, 우수리강에서 있었던 대판 싸움. 그래 놓고서 중국이 있잖아요. 중국이 소련하고 이 국경 분쟁한 다음에 삐졌죠요 그러고 나서 중국이 어떻게 했습니까? 난 너한테 삐졌죠. 중국이 미국하고 협력하잖아. 중국하고 소련하고 형제국, 동산주의 형제국. 그러다가 둘이 우수리강에서 국경 분쟁으로 싸우고 중국이 삐져서 나 너랑 때 삐졌어. 미국하고 협력할래. 미국이 소련 봉쇄하는데 중국이 협조하지 않습니까? 그 협조의 대가로 지금의 경제 성장을 얻어낸 거고, 그러다 지금의 경제 성장을 얻어냈는데 너무 크니까 어머 미국이 여러분, 중국이 있잖아요. 중국이 미국한테 어느 정도로 미국한테 중국 굴욕의 끝판왕은 뭐였냐면요. 이때 있잖아요. 눈물 없이 못 봅니다, 여러분. 응? 중국이 WTO 가입할 때요. 여러분, 그때 이제 클린턴 정부 때인데, 형들 가입시켜주세요. 형들한테 절대 개기지 않을 거예요. 도광명이. 우리는요 절대로 깝치지 않습니다. 깝치지 않아요. 저희는 겸손합니다. 우리는 성실한 국제사회 일원이 되겠습니다. 형들 부자 만들어줄게요. 절대로 깝치지 않을게요.
얼마나 굴욕적이었는데. 진짜 눈물의 똥꼬쇼였다고. 눈물의 똥꼬쇼였다고요. 그런데 눈물의 똥꼬쇼를 할 만했어. 왠지 아세요? 그 눈물의 똥꼬쇼로 중국이 얻은 결과를 볼까요? 빠바밤 빠바밤 부악. 씨발 이런 거 얻을 수 있으면 똥꼬쇼는 똥꼬쇼를 넘어서 진짜 삑이라도 빨겠다. 얻어낸 결과를 보세요. 똥꼬쇼 결과로 얻어낸 결과. 할만하네 씨발 똥꼬쇼. 할만한 거야. 그쵸. 할만한 거야. 저 정도 된 거라면. 할만하지. 저렇게 된 거에서 여러분 두 가지를 봐야 돼요. 중국은 미국은 중국을 뭐로 본 거예요. 특히 미국의 금융업자들은요, 이 결과를 가장 개꿀을 빤 게 미국의 금융업자들입니다. 미국의 금융업자 입증은 중국을 뭐라고 봤냐면 지들의 공장으로 본 거예요. 미국의 금융업자들은 지들의 공장으로 중국을 보고 거기서 그렇게 중국이 무역 규모가 저렇게 늘어나고 중국이 물건을 싸게 들여오니까 미국의 소비 경제 폭발하고 각종 IT나 이런 거에 집중할 수 있고, 그리고 미국의 기업들이 중국 공장에서 순익이 미국이 매뉴팩처링을 안 하고, 네이슨님 감사합니다. 미국이 디자인 바이 캘리포니아잖아요. 미국의 기업이 순익이 올라나면 그 10년치를 주가에 반영되지 않습니까? 미국의 기업들의 수익성이 개선되면 그게 주가에 반영이 되고, 주가가 뻥튀기 되면 각종 파생 상품이나 기타 등등이 돈을 다 벌지 않습니까? 중국을 자신들의 공장 삼아 자신들의 매뉴팩처링을 저기다 맡기고 자신들의 수익성을 개선하고, 그 개선된 수익성을 주가에 반영시켜서 10년치, 20년치 순익을 한 방에 주가로 반영해서 싹 털어먹는 거 아닙니까? 중국과 미국의, 그리고 중국한테도 중국이 여기서 이 똥꼬쇼를 하는 동안 중국이 한 일이 있어요. 중국이 번 돈 어떻게 했습니까? 중국이 번 돈을요, 그대로 다시 미국에 되돌려줍니다. 중국이요, 번 돈을 되돌려줘요. 그쵸? 돈을요, 그냥 주진 않지. 미국의 국채를 사죠. 미국의 국채를 사서 미국으로 채권 주세요. 그러니까 미국은 중국이 그러면서 이제 쭉 그 미국의 그걸 뭐라고 하죠? 무슨 보유고? 외환 보유고 있죠. 중국의 외환 보유고가 1조, 2조, 3조, 4조, 지금은 좀 3조 달러 정도에서 유지하는 것 같은데 4조 달러까지 확 늘어나면서 미국의 국채를 무지하게 사주죠. 그래서 그걸 뭐라고 부릅니까? 그걸 하버드대 니얼 퍼거슨 교수가 얘기했죠. 차이메리카라고 불렀죠. 문제는 말이죠. 그렇게 되면서 중국을 세계에 공장화시키는 거에 따라서 미국에서 후유증은 뭐겠습니까? 미국의 후유증이 뭐겠어요? 미국의 후유증이 두 개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는 뭐냐면 미국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잃는다. 미국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잃는다. 1번. 그리고 또 하나가 뭐겠어요? 또 하나가 뭐겠습니까, 여러분? 미국 패권이 흔들린다. 미국 노동자들의 양질의 일자리가 없어지고 미국 패권이 흔들린다죠. 자, 이거를 야기한 인간들이 공화당 내에도 있고, 미국 공화당과 미국 민주당이 중국하고 국가 모델을 이렇게 가는 걸 이렇게 갔단 말이에요. 이게 일명 워싱턴 컨센서스, 글로벌라이제이션 하에 워싱턴이 동의하고 있는 이 컨센서스, 좌우가 공유하고 있는 거야 라고 했었던 이 컨센서스가 대단히 그리고 여기서 이 컨센서스 속에서 미국 공화당이 꼬꾸라지기 시작하는 거죠. 미국 공화당이 꼬꾸라지기 시작하고, 금융업자들하고 기타 등등에서 미국 민주당이 압도적으로 정치적인 영향력을 확대해 가는데, 그때 있잖아요. 그때 미국 이 글로벌라이제이션으로 야기된 이
불평등한 사회에, 이 불평등한 사회에 좌파들이, 미국 좌파들이 집권하기 위해서 이런 사태들, 이런 거로 초래된 사태를 감추기 위해서 미국 좌파들이 선동을 하죠. 그 선동하는 정치적 구호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금융업자들이 중국을 공장 삼아서 자기들의 자산을 뻥튀기 하는 와중에 야기되는 문제를 호도하기 위해서 미국 금융업자들이 만든 정치 프레임이 뭐예요? 병화야, 너가 답을 해줬으면 좋겠어. 우병아, 너가 있으면. 걔들이 만든 정치 프레임. PC주의. 정치적 올바름. 그러면서 제가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흑인들이 살기 어렵게 된 이유는 이것 때문이라고요. 중국과 금융업자들의 콜라보레이션. 그런데 흑인들한테 이거를 흑백의 갈등으로 바꾸고 LGBT 문제로 바꾸고 이 문제를 들여다보지 않고 세상을 바라보게 하는 그 관점이 정체성 정치, LGBT, 성적 정체성, 너를 너답게 해주는 게 좌파야, 민주당이야. 너를 너답게 해주는 게 미국 민주당이야. 그러면서 그렇게 했는데 그거에 엿먹어 그러면서 트럼프란 인간이 나와서 미국 사람들이, 미국 그 러스트벨트에 있는 노동자들이나 기타 등등한테 얘기를 한 거죠. 금융업자들이 이렇게 중국하고의 관계를, 금융업자와 무역업자들이 이렇게 하고 있는 게 미국의 노동자들을 추락시켰다. 그래서 미국 흑인 중에서도 일명 블랙시트가 있어요. 블랙시트. BLEXIT. 블랙시트가 아니라 영국이 나오는 게 아니라 민주당에서 흑인들이 나오는 거. 그걸 BLEXIT라고 해요. 블랙시트. 있나? 우리나라에도 알려져 있는 게 있나? 민주당한테 속았다는 거죠. 그 블랙시트에 맨 앞에 서 있는 연예인이 얘죠. 누구 남편이더라? 아씨. 누구 남편이죠? 흑인들 더 이상 민주당한테 속지 말자. 오직의 그걸 얘기를 하는데, 저는 이 사람이 이 모든 걸 다 인식을 할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흑인들을 노예화시킨다. 정신적. 우리는 계속 피해를 당했고, 어디서 많이 들어본 거, 우리는 미국에서 계속 피해를 당했고, 우리는 불쌍한 존재들이고, 우리는 억울한 존재들이야. 그 정신 상태에 빠지면 나라가의 보조금을 받지 스스로 일어나 극복하는 삶을 살지는 못하게 만든 그런 멘탈리티를 만드는 그거에서부터 빠져나와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지. 여러분, 느낌 전락에 쎄하게 오지 않습니까? 이게, 자, 우리나라도 봅시다. 우리나라도 여러분, 지금 라임 옵티머스 사태를 통해서 좌파들이 여러분 어느 정도로 금융업자들이랑 유착되어 있는지 알 수 있죠. 민주당 정부, 우리나라 민주당 정부가 얼마나 금융업자들이랑 유착되어 있는지 알 수 있잖아요. 이 금융업자들이랑 유착되어 있는 상태에서 얘들이 여러분 부동산도 보세요. 전혀 보세요. 아파트 값이 오를 때 우리가 대출을 받아서 아파트를 사서 서민들이 아파트 살 기회를 보장까지 서민들도 아파트 재테크에 동참할 수가 있잖아요. 대한민국이 이때까지 그래 왔잖아요. 규제한다고 하면서 서민들이 부동산 시장에 접근하는 걸 차단하고 금융업자들만 부동산에 접근해서 난리치게 만드는 이 시스템이 맞습니까? 민주당이 부동산 정책이요. 이건 간단한 거예요. 저도 이 아파트를 4억 얼마짜리 아파트를 사서 작년에 8억이 됐고, 여기 많은 분들이 아파트 사서 아파트 가격이 올라가면서 자기 자신이 가격이 증식되는 거를 많은 서민들이 구경을 했어요. 우리나라에서 부동산 시장이라는 건 어떤 면에서는 올라간 걸 억울해하지만 그 혜택을 받은 사람이 되게 많고 열려있고, 은행 대출이나 기타 등등이 모기지가
많은 사람들, 서민들도 접근을 할 수 있었던 그런 시장인데, 얘네들이 그게 문제, 부동산 투기가 없는 투기꾼들, 마치 부동산은 가격이 오르는 걸 투기꾼이 아닌 일반적인 사람들도 많이 혜택을 누린 이 부동산 시장을 클로즈드 해버리고 금융업자들만 논하는 판으로 바꾸는 이 새끼들 실체가 안 보이냐고. 이제 보셔야 돼요. 미국 민주당이나 한국 민주당은 여러분, 노동자도 조직된 노동자들만 챙겨주고 금융업자들과 투기 장난질 치는 가짜 진보야. 서민들과 이런 불쌍한 사람들 도와준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사실은 대단히 기만적인 역겨운 새끼들이라고요. 이 좌파라는 새끼가. 진짜 진보는 여러분, 그 진짜 진보라고 말하는 것도 그냥 돼요. 그냥 시대가 끝났어. 그냥 이제 21세기에는 다시 새로운 얘기를 해야지. 서민들 외면하고 공정성 외면하고 표창장이나 위조들 해대고 지 자식 지 새끼들 특권층 만들려고 혈안이 돼 있으면서 입으로만, 그리고 개 돼지들만 털어서 지들 권력과 부만 강화시키려고 하는 이런 새끼들이 어떻게 진보입니까? 진보 파리? 가짜 진보? 결국 우리나라 우파들은요, 주저앉았어. 그러니까 우리나라 대한민국 우파들의 문제는요, 열심히 살려고 얘기를 해요. 열심히 노력 얘기는 하는데 멘탈은 주저앉았다고. 무슨 얘기냐면, 대한민국을 3만 불, 4만 불, 5만 불, 대한민국을 더 발전시키고 성장시켜서 프랑스 따라잡고 영국 따라잡고 세계에서 최고 수준의 국가로 간다. 그 멘탈리티가 깨진 상태에서, 지금 이 모양 딱 요 정도 상태에서 눌러 앉아서 살면 되잖아. 뭐 더 이상 발전할 필요가 있어. 이 정도의 멘탈리티, 대전략을 까먹은 상태에서, 그러면서 노력, 네가 이렇게 못 사는 건 노력이야. 그러면서 기득권수호, 지금 이 땅에 다이나믹을 떨어뜨리면서 굳은 자로 살려고 하는 건 좌나 우나 똑같지.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있잖아요. 대한민국은 한번 흔들어야 돼요. 한번 다음 내년 서울시장 선거에서 좌우 둘 다 후보 내지 말고 시민사회 후보를 이 민주당 반대쪽에서 흔들고, 그 다음에 우파도 졸라 반성해서 다시 한번 다시 뛰는 대한민국, 발전하는 대한민국, 문화강국 대한민국, 한 번 더 도약하는 대한민국, 비리가나 이런 것들을 공공성을 훼손하는 사적인 야바위를 차단하는 대한민국, 국가의 이름으로, 공동체의 이름으로 개인의 이런 폭주를 제어할 수 있는 대한민국, 이런 얘기를 해야 되겠지. 그리고 여기서 있잖아요. 짜고 치는 고스톱에서 이 판을 한번 흔들어야죠. 협잡에 의한 게가 아니라, 협잡에 의한 정치적 흔들림이 아니라 시민들의 국민들의 깨어남을 통한 정치적 도약이 있어야겠죠. 여러분, 좋아요 눌러주세요. 구독 눌러주세요.